있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일 때문에 마취과 선생님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같이 개입을 해서 같이 여쭤보고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게 사실은 환자분 안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성형외과 의사 입장에서도 든든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처음 보시겠지만 저희 병원에서 마취를 담당해주고 계신 마취과 상주하고 계시는 마취과 전문의 신균 원장님이십니다. 성형외과에 마취과 원장님이 왜 상주하시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취과 원장님을 모시는 거죠. 있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일단 모든 수술형이 그리고 모든 마취 행위는 고위험 행위이기 때문에 의료행위인 거죠. 성형 수술 중에서도 사실 상주 마취과 의사가 없는 병원들이 눈 수술을 한다, 아니면 뭐 작은 지방 이식 수술을 한다 이럴 때를 생각해 보면은 수면 마취를 이제 성형외과 의사 단독으로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피치 못하게 환자 모니터링이 약간 소홀하게 된달지, 있어서는 안 되는 추락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를 하는데 미비하고 늦어진달지 그런 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성형외과 상주 마취과 의사가 없는 것보다는 상주 마취가 있는 병원이 좀 더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형외과에서 많이 하는 마취인 오리지널 국소 마취라고 하면 국소 마취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수면 마취로 알고 있는 이제 정맥 마취, 그 다음에 일반적인 전신 마취. 그 세 가지 정도의 차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국소 마취는 환자의 의식에 영향을 가지 않습니다. 의식이 그야말로 말똥말똥한 채로 수술 부위 근처의 신경만 차단을 한 채로 수술이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제 수면 마취랑 전신 마취가 있겠는데, 수면 마취랑 전신 마취의 공통점이라면 이제 환자의 의식을 떨어뜨리고 반응을 떨어뜨리는 거고요. 전신 마취의 경우에는 마취 가스라는 걸 쓰고, 그리고 근골격계를 마비시키는 그 마비제를 써서 본인이 숨도 못 쉬고 기계 호흡을 의존을 하게 되고요. 반면에 수면 마취는 마취 가스를 거의 쓰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환자의 자발호흡이 살아있습니다. 환자가 본인 페이스대로 숨을 쉬게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환자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신 마취하면 되지 않나? 마취과 선생님이 계시니까? 라고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왜 모든 환자를 다 전신 마취를 하지는 않을까요? 전부 다 전신 마취를 건다 하려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전신 마취에 따른 합병증, 그리고 약간 그 회복 시간이 좀 더 길어진다는 문제점,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환자한테 전신 마취를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수면 마취와 전신 마취를 배분하지 못하고 생각합니다. 윤곽수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뭐 칼이랄지 의료용 톱이랄지 환자 이제 여기 얼굴뼈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수면 마취는요, 환자의 모든 움직임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미세한 성형 수술을 하는데 환자가 움직인다, 수술에 방해가 되고 수술의 결과가 안 좋아지겠죠. 그런 경우에는 전신 마취를 시행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일단 절골 같은 경우가 들어가면은 원장님께서도 되게 이제 전신 마취로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절골까지가 안 들어가는 정도의 선에서는 저희가 이제 수면 마취로도 진행을 하거든요. 코 수술 같은 경우에서는. 근데 뼈를 치게 되면서 광대를 이렇게 절골을 하고 있는데 수면 마취 같은 경우에 통증을 느끼면서 환자가 이렇게 움직여 버리면은 톱이 자르다가 이렇게 혹시나 이런 데로 가면 정말 뇌출혈까지도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진짜 환자가 움직이면은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에서는 저희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전신 마취로 되도록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술 시간의 길이에 따라서도 전신 마취냐 수면 마취를 갖다 좀 나누는 기준이 있을까요? 마취과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없습니다. 없어요. 없고 많은 분들이 약간 마취에 대해서, 수술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그거예요. 저 마취 몇 시간 뒤에 깨는 거예요. 마취약이 2시간짜리가 있다, 3시간짜리가 있다, 마취약이 한 번 들어가고 2시간 뒤에 깬다, 이런 오해를 많이 하고 계세요. 진짜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다. 작용 시간이 짧은 약이 연속적으로 들어가고 수술 끝난 후 마취약 투여를 중단하면서 깨어나시게 된다, 이런 이제 오해를 풀어드리는 거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수술을 진행을 할 때 특히나 이제 전신 마취 같은 경우에서는 수술 전에 마취과 원장님이 문진을 하시잖아요. 문진을 꼭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문진을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마취 때문에 검사하는 것도 있겠지만 수술 때문에 검사한다는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일부 환자들 같은 경우 과거 병력, 그리고 수술 전 검사 결과에 따라서 마취 방법이 바뀌거나 마취 약제를 감량을 하거나, 굉장히 드물게는 수술 연기를 하거나 추가 검사나 추가 처치를 한 후에나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진단받지 않은 당뇨 환자가 한 분 있었습니다. 혈당이 400이 나온 거예요. 먼저 내과를 가셔서 혈당을 조절한 다음에 수술을 진행하셔야 되죠.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한 번은 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비너스 레이저를 하고 싶다고 왔는데 본인이 신장 이식 대기자래요. 맞아요.
진단을 떼고 오라고 하니까 정말로 심장 이식 대기자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 병원에서 수술이 불가능합니다. 그분은 심장 이식 잘 받고 건강 회복된 다음에 성형수술을 생각해보자. 그렇게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숨겨놓은 기저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일 때문에 마취과 선생님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어떤 상황에서 이거 뭔가 좀 약간 이상한데 뭔가 깨림직한데 그때 저희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같이 개입을 해서 같이 여쭤보고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게 사실은 환자분 안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성형외과 의사 입장에서도 든든하거든요. 원장님 계시다는 게 그런 점에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저희 병원이 계속 있는 동안에는 마취과 선생님이 계속 계실 수 있도록 그런 병원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제이주는 환자의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수술이 잡히면은 담당 직원이 환자 병력이랑 한번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치료 원장님도 다시 한번 체크하십니다. 전신마취 같은 경우에는 환자 고령이거나 과거력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적 검사가 다시 나가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마지막 제가 수술 전에 수술 당일에 환자 상태, 과거 병력 체크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다음에 또 봐요. 제발.